그런데 이번 2022년도 6월 7일 기준으로 이 전자기기 관련해서 관부가세 면제 한도도 바뀌고 통관 방법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여러분들 구매대행으로 전자제품 많이 판매하시죠? 2021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직구로 소비한 품목이 1위가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고 2위가 가전제품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전자제품을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전자기기를 직구로 구매를 할까요?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격은 왜 저렴할까요? 전자기기를 해외에서 정식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거의 모든 전자기기들은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그 중에서 배터리가 들어가는 품목들은 안전 확인이라는 전환법상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직구 형태로 구매할 때는 그런 인증을 안 받아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부가세 면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미국은 200불 이하 제품,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기타 나라들은 150불 이하 제품은 관부가세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부가세만 해도 10%고 관세까지 끼면 8에서 13%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국내 제품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2022년도 6월 7일 기준으로 이 전자기기 관련해서 관부가세 면제 한도도 바뀌고 통관 방법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직구로 구입하거나 정식으로 수입할 때 통관이라는 걸 꼭 진행을 해요.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어떤 서류 없이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통관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자기기가 6월 7일부로 목록 통관 배제 물품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제품들은 한 개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일반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 물품입니다. 여기 11항에 보면 이게 추가된 거예요.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령 별표 6의 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이 11항에 해당되는 물품은 이제 목록 통관이 안 되고 일반 통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별표 6의 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어떤 물품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전자기기 전자파 인증이 면제되는 기준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한 대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제품이 이제 일반 통관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목록 통관에서 일반 통관으로 바뀐 게 뭐? 어차피 통관은 배대지에서 해주는 거고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 같은 구매대행 업자들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목록 통관은 별도의 서류 작업 없이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통관을 또 배대지와 연결된 관세사분들이 도와주시는데 이 목록 통관할 때는 퉁쳐서 하기 때문에 관세사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 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건별로 1,000원에서 2,000원 관세사들의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배대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내게 되는 건데 그것을 당연히 구매대행 업자한테 전가를 시키겠죠. 원가선이라도 분명히 추가를 할 겁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통관으로 바뀌게 되면 세관에 창고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아마 앞으로 배대지에서 통관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한 3,000원 정도는 더 받게 될 거고 우리는 이걸 제품가에 녹여야 되니까 전자기기를 팔 때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금액이 구매대행업자한테 전가가 되면 당연히 일반 소비자한테도 전가가 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바뀌면서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냐? 관세사분들이랑 세관분들이 수익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 제품은 관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전자기기 품목에 한해서는
150불 이하로 면세 기준 금액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관부가세를 우리가 안 낸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한테는 분명 부담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는 계속 인상되고 있고 뭔가 모든 것들은 비싸지고 있는데 관부가세 면제 금액을 낮춘다는 게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자청의 역행자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록 통관에서 일반 통관으로 바꾼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들을 원래는 재판매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는 통관이 되고 1년이 지난 제품은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재판매를 허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추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록 통관에서 일반 통관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우리 지금까지도 개인 통관고유부호 넣고 신고돼서 통관이 진행됐는데 목록 통관이나 일반 통관이나 어차피 다 추적이 가능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건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해외 구매 대행 하시면 반품이 많이 들어오고 이거를 그 나라에 다시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되게 까다롭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불법으로 파시는 분들도 있고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같은 데서 그게 아니면 본인이 쓰던가 뭐 친구 주던가 뭐 가족 주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1년이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년 지나면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대행 업자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판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혹시라도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들어온 제품을 재판매할 때는 다시 수입 신고를 해서 관부가세를 내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시고 이게 탈세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6월 7일 전자기기 관련해서 바뀐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이거는 분명히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두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